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입사 1년차 SRE 팀 유정렬입니다. 당근마켓에서는 브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저희 당근 서비스의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이 아마존 EKS 클러스터 위에서 동작하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가 버전업이 되면서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큰 고통이 수반이 돼요. 제가 최근 진행했던 EKS 클러스터 무중단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배포해주고 스케일링 및 관리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현재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설정한 속도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고요. 내가 배포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해줍니다. 원하는 스토리지를 자동으로 마운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자동화된 빈 패킹이라고 해서 각 컨테이너에게 필요한 CPU와 메모리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컨테이너를 다시 시작하고 컨테이너를 교체하고 상태 검사에 응답하지 않는 컨테이너를 강제 종료시키기도 해줍니다. 워스 토큰 및 SSK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아마존 EKS는요, AWS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고요. EKS는 K8s의 업스트림 및 인증된 K8s 버전입니다. EKS는 K8s의 마이너 버전을 지원하고요. 고객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성능, 신뢰성 및 보안 쿠버네티스를 위한 관리형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해 주고요. 이렇게 아마존 EKS 통해 쉽고 안정적인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존 EKS 쿠버네티스의 릴리즈 일정인데요. 1.15와 1.16은 지난 7월 25일까지 모두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됐고, 현재는 1.17부터 1.21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 날 제일 최근이었죠. 1.21이 릴리즈가 되었고, 현재 EKS에서 쿠버네티스를 새로 생성하게 되면 1.21이 디폴트로 설정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당근마켓에 입사했을 때는 모든 클러스터가 1.14였고요. 해당 버전이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해서 모든 클러스터 1.15로 업그레이드를 하였는데, 또 곧바로 5월 3일 날 1.15도 이제 지원을 종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클러스터가 전 세계에 이제 서울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의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1.15 버전이었고 전체를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쿠버네티스와 EKS라는 게 3, 4개월마다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 종료에 임박해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최신 버전에 근접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시간을 좀 벌자고 판단하였습니다. EKS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싱글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계단을 오르듯 한 버전 한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의 클러스터 외에 새로운 버전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파이프의 밸브를 조절하듯이 트래픽을 조절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클러스터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가 있는데요. 마스터 노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때 같이 플러그인도 업그레이드 해주게 됩니다. 또한 워커 노드도 있는데요. 워커 노드는 마스터 노드의 버전에 맞는 워커 노드 그룹을 만들고 이전 버전에서 동작하고 있는 파드들을 이사를 시켜줍니다. 먼저 EKS 싱글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할 때 마스터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요. 1.15에서 1.16 그리고 1.17, 18까지 올라가는데 각각 버전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현재 1.15였고 18까지 가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각 클러스터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플러그인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요. 제일 하단에 있는 공식 문서가 있지만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브웍스에서 만든 EKS CTL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클러스터 이름만 정확하게 주게 되면 자동으로 쉽고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워커 노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워커 노드는 대부분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워커스라는 노드 그룹이 있고 여기에 V1, V2라는 라벨링을 하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화면에서는 하나의 노드 그룹에 하나의 노드만을 띄워놓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쿠베 CTL로 노드를 조회했을 때 라벨별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그룹은 워커스로 검색을 했을 때 두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스턴스 그룹에는 워커스 v1, 워커스 v2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커 노드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모두 이렇게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노드를 그룹에 따라, 인스턴스 그룹에 따라 조회를 했고요. 간단한 쉘로 v1에 해당하는 노드 이름만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베 컨트롤, 쿠베 ctl 코든 명령으로 워커스 v1에 해당되는 노드들을 스케줄링을 디세이블 시켰고요. 이렇게 되면 해당 노드들에는 새로운 파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베 ctl 드레인 명령으로 워커스 v1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든 파드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워커스 v1에는 다른 워커스 v1에는 스케줄링 디세이블 되었으므로 가지 못하고 워커스 v2 노드 그룹으로 모든 파드들이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파드가 이사를 끝내면 이제 워커스 v1 노드 그룹은 삭제를 하고 EKS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는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싱글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싱글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한 번에 하나씩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1.15에서 1.17로 간다던가 두 개 이상의 버전을 건너뛰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마스터 노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잘 동작하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요. 노드 그룹을 이용해서 코든과 드레인으로 무중단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설명은 좀 복잡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일단 버전 업그레이드를 실행을 했다면 롤백은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1.16 버전에서는 인그레스 API가 익스텐션 v1 베타 1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었고요. 1.16 버전부터는 네트워킹 k8s.io v1 베타 1으로 변경해야 했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배포했던 리소스를 변경하지 않고 클러스를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롤백은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마존 EKS 멀티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하기 전 저희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서비스는 ALB로 제공하고 있었고 일부 서비스는 NLB로 이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ALB 같은 경우는 이제 ALB 컨트롤러가 제어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작업을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업도 같이 해버려서 종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큐리티 그룹을 삭제하는 것 같은, 그러면 이제 저희 서비스 접근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N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픽을 세밀하게 조절하기는 힘들더라고요. 한 번에 전체를 이제 트래픽을 보내거나 전체를 이제 트래픽을 제외하거나 이렇게밖에 이제 되지 않아서 저희는 ALB는 ALB 컨트롤러의 제어권을 모두 뺏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생성되었던 ALB는 다 테라폼을 이관을 하기로 했고요. 또한 NLB 같은 경우에는 NLB 앞단에 HA 프록시를 두어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행히도 전에 HA 프록시를 다루셨던 분이 있으셔서 수월하게 설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1.15의 기본 클러스터 구성을 다시 했고요. 그런 다음에 1.18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를 새로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ALB를 통해서 1.15와 1.18에 각각의 이제 트래픽을 제어를 했고요. 1.18 앞쪽에도 NLB를 새로 두어서 HA 프록시가 1.15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혹은 1.18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로 트래픽을 흘려보내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트래픽을 1.18로 이전한 뒤에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는 이제 삭제를 하고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모두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멀티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할 때 HA 프록시에 트래픽 전환했던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의 대시보드 그래프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클러스터, 오른쪽에 있는 게 새로 이전할 클러스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100%가 되어 있었고 한동안은 새로운 클러스터로 1% 정도의 트래픽만 흘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50대 50으로 이제 트래픽을 흘려보았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주시하고 에러가 또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한 뒤에 이제 100%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은 ALB 쪽 이제 웹 콘솔인데요. ALB 트래픽 전환은 테라폼으로 진행했지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AWS 콘솔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알파 웹앱이라는 이제 ALB가 있고요. 리스너에는 HTTP와 HTTPS가 있습니다. 여기서 규칙을 보게 되면 어떤 규칙에 따라서 타겟 그룹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떤 타겟 그룹으로 몇 %로 트래픽을 전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B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100%가 이제 전달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이 타겟 그룹을 들어갔을 때 이 타겟 그룹에는 타겟의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겠죠. 이때 있는 IP는 이제 파드의 IP이고요. 이 파드 IP는 그 타겟 그룹과 이제 파드 IP는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타겟 그룹 바인딩이라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에서 이제 타겟 그룹 바인딩을 설정을 하게 되면 웹앱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웹앱이라는 서비스가 디스커버리 하고 있는 파드들의 IP를 여기 아래에 있는 타겟 그룹 ARN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드가 이제 재배포가 돼서 파드 IP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타겟 그룹 바인딩이 타겟 그룹으로 해당 IP를 바인딩 해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AAB 트래픽도 전환을 했는데요. AAB 트래픽은 이제 테라폼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새로 왼쪽 위쪽에 있는 게 기존의 클러스터고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새로운 클러스터입니다. 처음에는 1%를 주어서 이제 트래픽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10%만 주어봤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없는지 확인했고 50대 50으로 해서 일정 기간 확인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트래픽을 받고 에러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 새로운 클러스터로 100%로 전환을 했습니다. EKS 멀티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 뛰어넘어서 업그레이드를 가능합니다. EKS 1.5 버전을 저희는 1.18까지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기존 내부 시스템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스티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5 버전이었다가 1.8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 중에 AAB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게 새로운 버전인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로 변경을 했고요. 엔진엑스 인그레스는 인그레스 엔진엑스로, 그리고 EFS 프로비저너는 AWS EFS CSI 드라이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WS는 GP3를 지원하고 있는데 GP3를 EKS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AWS EBS CSI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단의 트래픽 조절을 위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ALB와 H프록시를 지원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래픽 조절만 잘하면 무중단 업그레이드 가능했고요. 트래픽 조절로 상시 멀티 클러스터 운영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클러스터 2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A존 클러스터 혹은 C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상시로 2대 클러스터가 운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때 주의할 것은 파드가 동시 실행 가능하도록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혹시 뭐 잡을 사용한다든가 배치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동시에 실행이 되면 안 되는 배치 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가 뭐 EFS, SQS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동시에 잡이 수행이 돼도 문제 없도록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전 상태로 2개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롤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18까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2월 18일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최근에도 새로운 버전이 1.21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업그레이드 일정은 쿠버네티스 1.22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1.22부터는 삭제되는 API가 많아서 이제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변경하자니 1.19부터 지원되는 버전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리소스들을 변경할 수가 없고, 그래서 1.21 버전으로 올해 말쯤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 V1을 이제 V1이 남고 네트워킹 V1 베타 1이 이제 22에서 삭제가 되게 되는데 네트워킹 V1이 1.19부터 스테이블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21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진행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면에 그 제공될 링크로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네, 당근마켓 출시 초반엔 어떻게 서비스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K8에서 구성해서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맨 처음에는 루비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마 EC2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가 ECS에 올라가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CS에 올라가 있는 게 현재도 일부에는 사용되는 구간이 있지만 현재는 서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K8에서 이전을 시켰고요. ECS는 이제 사용 빈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EKS로 전환된 시점은 1년 반 전쯤이 아닐까? 2년 전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버전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일단 1.18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저희가 1.18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1.18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 버전은 1.22까지는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21로 하도록 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네. 네, 1.15에서 18로 이제 업그레이드 했을 때, 네, 1.15에서 16으로 갈 때도 인그레스가 또 API가 삭제가 된 게 있거든요. 네? 네. 1.15에서 1.18로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클 것 같습니다. 체인지 로고에 보면 API 지원이 종료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네, 1.15에서 16으로 넘어갈 때도 특히 인그레스에서도 삭제가 된 게 있었는데요. 이때는 1.16에서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리소스를 모두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18까지 가는데 이상이 없는지 툴이 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데요. 그 버전 호환성을 체크해주는 툴이 있었거든요. 그 툴로 체크를 해서 18까지 가는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1.20 이상부터는 런타임으로 도커를 지원하지 못하는데 EKS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줘서 운영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현재 지금 알파 클러스터 중에 일부에 1.21을 설치를 했고요.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놨습니다. 이때 현재는 파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 클러스터에서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클러스터 사용자들의 권한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AWS AMI랑 연동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AWS AMI의 그룹을 줘서 여기에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의 그 ARN을 AWS OS라는 야물 파일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 콘솔에서 AWS 로그인을 하면 이제 해당 클러스터 권한을 개발자들 읽기 전용 SRE 팀은 어떤 어드민 권한을 준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리드 온리 권한을 준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개발자들은 접속은 이제 많이 열어주지는 못했고요. 대부분은 뭐 리소스를 모니터링 한다든가 그라파나를 본다든가 뭐 로키를 통해서 로그를 본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HA 프록시 대신 라우트 53의 웨이티드 라우팅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이렇게도 가능한데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라우트 53 그 DNS 캐싱에 이게 적절하게 대응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앱이 있는데 앱에서 기존의 클러스를 바라보도록 이제 캐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됐을 때 해당 앱이 변경이 잘 되는지 그는 확인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많네요. 네. EKS의 어느 수준까지 테라폼으로 IC로 관리하시고 어느 선부터 햄을 쓰시나요? EKS 이제 VPC, EKS 워커노드 그리고 일정 부분의 IRSA까지는 다 테라폼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IRSA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테라폼, 일부는 코드화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햄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애드온 서비스들은 햄 차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배포하는 거는 쿠스토마이즈를 하고 있고 일부는 햄 차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지만 다음 차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은 이제 저가 이제 나가게 되면 개덕타운에 다 못 들어오시는군요. 네, 다음에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